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도겸은 원수의 소굴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함정. 극한의 분노 속에서 도겸의 몸에 잠들어 있던 청월도의 실력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붉게 물드는 눈동자, 팔 전체로 번지는 기괴한 문양,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질수록 인간이기를 잃어가는 잔인한 각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년간 마부로 숨지겨 살았던 김서방, 그가 마침내 감춰왔던 진짜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와 함께 다음 장을 넘기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월랑야담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랑곡의 달, 청월도의 비밀, 사부, 각성하는 붉은 달.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도겸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날은 여명보다 어둠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는 등에 업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명의 원수, 여우와 윤대감,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자신 역시 세 번째 괴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겸과 김서방은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 버려진 오두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으며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았습니다. 10년간 지하 감옥에서 흑술사의 저주에 노출된 대가였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서방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몸속에 흑술사의 사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흑술사들이 쓰는 청열단이 필요합니다. 청열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근처 장터마을에 윤대감이 관리하는 관청 약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 함정이라도 가야 합니다.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김서방은 도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저씨는 어머니 곁을 지켜주십시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도겸은 김서방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홀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이미 윤대감의 사병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횃불을 들이대며 반역자의 핏줄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10년간 안개 속에서 숨죽이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관청 약방의 뒤편, 높은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은 도겸은 순식간에 경비병 2명의 목줄기를 끊어놓았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시신을 뒤로 한 채 그는 약방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우가 제 발로 사지로 기어들어오는구나. 흑술사의 제자이자 윤대감이 아끼는 살수 혈영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검기를 내뿜는 장검을 들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낙인의 힘을 빼앗으면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네 어미의 목숨을 미끼로 삼길 잘했구나. 도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겸을 유인하기 위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방치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도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폭발했습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겸의 왼손 등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의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려 있던 청월도의 실력이 처음으로 그 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기는 진동했고 약방 내부의 기물들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혈영은 당황하며 검을 내질렀으나 도겸의 주위를 감싼 붉은 안개는 강철보다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 칼날을 튕겨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힘이냐? 도겸은 대답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검기가 뿜어져 나와 혈영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도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수호의 의지와 구미호가 심어준 파괴의 본능이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붉은 달의 기운이 차오를수록 도겸의 의식은 멀어져 갔습니다. 눈앞의 적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도겸은 단숨에 혈영의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너의 피로 갚아주마. 도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실력이 혈영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 한 번의 비명과 함께 혈영은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약방의 모든 사병이 달려들었으나 각성한 도겸의 앞에서는 낙염에 불과했습니다. 도겸은 핏빛으로 물든 약방 창고에서 청열단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약을 손에 넣은 순간 도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거울 속의 사나이는 눈동자 전체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의 나귀는 팔 전체로 핏줄처럼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도겸은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아버지가 지켜주려 했던 인간 도겸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약방을 빠져나와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어머니의 입에 약을 넣어드린 후 서씨 부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비치던 안색이 돌아오고 차가웠던 손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서방은 도겸의 팔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도련님, 설마 청열단의 힘을 강제로 끌어쓰신 겁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안 됩니다, 도련님. 그 힘은 양날의 검입니다. 봉인이 풀릴수록 도련님은 구미호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도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저의 평범한 삶은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괴물이 되겠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비칠 때 어머니 서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제일 먼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자신의 손이 어머니의 정결한 손을 더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겸아, 내 아들아. 어머니의 부름에 도겸은 결국 무너져 내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만은 그의 가슴속 마지막 인간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겸은 오두막 마당 한 구석에서 핏물이 밴 단검을 닦으며 말없이 짐을 정리하는 김서방을 응시했습니다. 아저씨,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도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김서방은 집신을 엮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겸의 금빛 안광이 어둠 속에서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충직한 마부라고 하기엔 아저씨의 손놀림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너무 예리합니다. 10년 전 그날 화살을 맞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던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남아 윤대감의 저택에서 마부 노릇을 하며 기회를 엿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청월도에 대해 어머니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낡은 저고리 소매 안에서 해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지만 문양이 선명한 은색 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상징인 봉광이 새겨진 일반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내금이 상금 무관의 패였습니다. 도련님, 저의 본명은 김종서입니다. 10년 전 저는 대감님의 마부가 아니라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대감님을 호위하던 내금이의 무사였습니다. 도겸은 충격으로 단검을 멈췄습니다. 내금이 무사가 왜 우리 집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당시 조정은 윤대감 일당의 영모로 뿌리끝챙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의 마수로부터 청월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신뢰하던 이사명 대감님께 그것을 은밀히 맡기셨지요. 저는 그 물건과 대감님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그림자였습니다. 김서방의 눈에 서린 세월의 무게가 도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습격을 받았을 때 저는 도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벼랑 아래에서 목숨을 건진 후 깨달았습니다.
대감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게 속삭이셨던 말씀을요. 도겸을 지켜라. 그것이 조선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버리고 노예가 되어 윤대감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의 똥을 치우고 채찍질을 견디며 도겸이 월랑국에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김서방의 거친 손마디를 보았습니다. 마부의 손인 줄 알았던 그 손은 사실 10년간 칼자루 대신 쇠똥을 푸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무사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 몸속에 청월도를 봉인한 것도 아저씨는 알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감님으로서도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청월도는 악귀를 분리치는 신물이지만 그 기운이 너무나 강해 인간의 몸으로 담아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월랑국의 괴물에게 도겸을 맡긴 것입니다. 괴물의 기운이 청월도의 실력을 억누르고 도겸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김서방은 도겸의 왼손 낙인을 가리켰습니다. 그 낙인은 구미호가 새긴 사육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월도의 봉조를 막는 봉인이기도 합니다. 도겸이 힘을 쓸수록 봉인은 약해지고 도겸을 오는 청월도의 실력에 잠식될 것입니다. 결국엔 기억도 감정도 없는 전쟁 병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젯밤 약방에서 보았던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강해질수록 어머니를 향한 사랑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는 어떤 괴물보다 두려웠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청월도의 나머지 반을 윤대감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청월도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 힘은 안정을 찾고 도겸의 몸에서도 빠져나와 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겸은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즉시 품에서 단검을 꺼내며 도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놈들이 왔습니다. 윤대감이 보낸 비밀 살수 모집 흑사문의 놈들입니다. 오두막 주변의 공기가 기괴하게 일렁이더니 어둠 속에서 검은 복만을 쓴 살수들이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병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흑술사의 주술로 강화된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도련님,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부인마저 위험해지기 전에 뒷길로 피하십시오. 아니요, 아저씨.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보랏빛 안개와 함께 붉은 검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은 유난히 붉고 서늘했습니다. 도겸은 어머니가 잠든 방의 문을 조용히 닫고 살수들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입니다. 내 인간성이 다 타버리기 전에 놈들의 목부터 베어야겠습니다. 도겸의 신형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흑사문의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도겸의 움직임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다가 적의 등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단검이 허공을 그을 때마다 검은 피가 눈 덮인 마당을 적셨습니다. 김서광 역시 내금이 무사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슬었던 무사의 기계가 폭발하며 살수들의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흑살수의 주술에 걸린 살수들은 팔이 잘려나가도 멈추지 않고 도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살수들 사이에서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흑사문의 문주이자 윤대감의 오른팔인 귀면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뼈로 만든 거대한 돌을 휘두르며 도겸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월랑국의 개자식아, 네 아비가 숨겨둔 물건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귀면의 도가 도겸의 단검과 맞부딪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주변의 나무들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도겸은 밀려오는 힘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귀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라. 도겸의 낙인이 터질 듯이 박동했습니다. 청월도의 신력이 그의 혈관을 타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의 머리카락이 은색으로 변해갔고 그의 눈은 완벽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도겸은 귀면을 껴안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김서방은 절규했습니다.
도련님!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와중에도 도겸은 귀면의 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원수를 놓칠지 모른다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겸은 보았습니다. 절벽 아래 안개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구미호의 서늘한 미소를 말입니다. 구미호는 도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그를 비웃는 듯 했지만 사실은 도겸이 청월도의 힘을 더 깊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도겸은 적의 소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월도의 신력이 처음으로 각성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함께한 충복 김서방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부가 아닌 내금이의 무사였으며 도겸의 몸속에 봉인된 청월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해질수록 인간이기를 잃는다는 잔혹한 운명. 그리고 도겸은 원수 귀면과 함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과연 도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벽 아래에서 그를 지켜보던 구미호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월도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월랑의 달빛 아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기묘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